리눅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네트워크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명령어. 일단 가장 친숙한 명령어로 핑이 있습니다. 핑이라는 게 인터넷의 연결을 확인하는 명령어죠. 핑, google.co.kr 이런 식으로 하면 구글과 인터넷 연결이 잘 되어 있나 보는 거죠. 그래서 64바이트를 구글에 보내고 그것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로 모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컨트롤 C로 멈출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그래서 모든 응답에 대해서 다 답변이 왔죠. 모든 핑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가 갔다가 다시 오는데 90.2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린다고 하네요. TTL은 time to live 해가지고 데이터가 갔다가 올 때까지, 데이터가 내 컴퓨터에서 타겟 컴퓨터까지 갈 때까지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 장비들을 거쳐갔고 얼마나 더 거쳐가면 패킷이 소멸하냐, 그것이 TTL입니다. Time to Live. 그래서 얼만큼 더 장비들을 거쳐가면 패킷이 소멸되는가, 그게 TTL이고, 그래서 핑 google.co.kr 하면 google.co.kr의 IP가 이거여서 여기서 반응이 온 거죠. 핑 요청을 google.co.kr 이 IP로 보내고 첫 번째 핑 요청에 대해서 다시 온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순서대로 다 왔죠. 그래서 인터넷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지 알아보는 명령어가 핑 명령어입니다. 만약에 번호가 1, 3, 4 하고 2번이 없다던가 중간중간에 번호가 하나씩 빈다고 하면은 어디선가 중간에서 데이터가 소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대로 되는지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세한 거는 매뉴얼에서 옵션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옵션은 아시는 분이 쓰면 되는데, 네트워크 쪽은 역시 네트워크를 알아야지 해당 용어가 뭐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런 거를 알아야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핑은 이걸로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인터페이스의 설정을 보는, 네트워크 장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설정을 보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ifconfig. 그럼 이렇게 뜨죠. ifconfig. 인터페이스 설정이라는 뜻인데, 윈도우에서는 ipconfig라고 ifconfig 비슷한 명령이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이 ifconfig고요. 왼쪽에 있는 ETH, 이게 인터페이스 이름입니다. 이 인터페이스가 뭐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뭐냐면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보낼 때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 ETH0, 이거는 이더넷 0번째 이더넷 장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더넷 장치라고 하면은 보통 랜카드죠. 랜카드, 유선 랜카드가 이더넷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더넷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치의 이름이 있습니다. L5는 이제 루프백, 로컬 루프백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장치가 있네요. 그래서 HWADDR, 이것은 하드웨어 주소, 그러니까 맥 주소죠. 맥 주소가 이렇게 나오고, inet ADDR, 이거는 인터넷 IP 주소죠. IP 주소. 그리고 bcast, 이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고, 마스크는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inet 6은 이제 IP 버전 6 주소죠. 그리고 업 상태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가능하고, 러닝 현재 작동하고 있고, 멀티캐스트도 되고, MTU 단위가 얼마냐,
한 번에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패킷의 단위가 얼마냐,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루프백은 항상 자신의 컴퓨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프백, 고리죠. 루프가 루프해서 백,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다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 애로 루프백을 통해서 인터넷을 하면은 항상 자기 컴퓨터를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IP가 127.0.0.1로 됐죠. 그래서 127.0.0.1이라는 IP는 항상 자신의 컴퓨터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핑으로 127.0.0.1 이렇게 하면은 항상 자기 컴퓨터랑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래서 0.018 마이크로 세컨드. 자기 컴퓨터랑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패킷이 인터넷 밖으로 안 나갑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IF 컴픽으로 설정을 볼 수도 있지만은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장치를 켜고 끄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IF config 한 다음에 장치 인터페이스 이름 ETH0 인터페이스 이름을 한 다음에 다운 이렇게 하면 꺼지는 건가? 명령을 허용하지 않음. 역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거죠. 네트워크 설정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IF config을 다시 보면은 ETH0이 없어졌어요. 다운됐죠? 꺼진 거죠. 끊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시 연결하려면 업으로 하면 됩니다. 업. 그럼 이제 켜진 겁니다. 장치가. 그래서 여기 업 이렇게 켜져 있는 거죠. 그리고 IP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 네트워크 쉽게 설명한 거 거기서 말했듯이 IP를 아무거나 설정을 하면 안 되고, 유동 IP인 경우 IP를 할당해주는 서버에서 지정한 걸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IF config으로 하고, 일단 매뉴얼 한번 볼까요? IF config 보면은 방금 본 게 이 업하고 다운이죠? 업하고 다운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F config 한 다음에 ETH0 한 다음에 IP를 192.168.215.129로 바꾸려고 하면은 IP 주소 192.168.159.129. 관리자 권한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면은 129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P를 바꿀 수가 있고요. IP를 바꿀 수가 있고, 자, 바뀌었죠? 바꿀 수가 있고, 1916, 주소를 적어준 후에, 넷마스크 255.255.255. 128. ETH를 안 적었네. 인터페이스 이름을 적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128, 이렇게 바뀌었죠. 브로드캐스트도 마찬가지로, 브로드캐스트, 25.25.25.25.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브로드캐스트도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를 다시 원래대로, 딱 브로드캐스트만 설정하고 싶다, 원래대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하고 싶다 하면은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주면은 바뀌죠. 다시 바뀌었고, 넷마스크도 마찬가지로 ETH0 인터페이스에 넷마스크를 255.25.25.0으로 바꾸고 싶다. IF config을 안 썼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IF config 명령어로 간단하게 방금 해본 것들이 자주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명령어를 알아볼 거냐면 라우트 명령어가 있습니다.
route, L-O-U-T, 길이란 뜻이죠. 이게 route가 뭐냐? IP 프로토콜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내가 데이터를 보내면은, 인터넷이 이제 넷이잖아요. 그물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데, 내가 일단 데이터를 보내면은 그 데이터가 내 컴퓨터에서 어느 장치로 가야 되는지, 그것이 적혀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뭔 뜻이냐? 목적지가 192.168.159.0이고 마스크가 이거에 해당하면은 ETH0 인터페이스로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매뉴얼을 또 볼까요? 매뉴얼을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딜리트도 있고 에드도 있는 거 보니까 추가하고 삭제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그샘플 얘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설정하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명령을 하면 되냐? add가 명령이었죠? 게이트웨이 디폴트 이렇게 하면 되나? 디폴트 게이트웨이 이렇게 쓰고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IP를 적으면 되는데 네트워크에서 게이트웨이는 보통 호스트 부분이 1이죠. 159.1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기 디폴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디폴트가 생성이 되었으면은 여기서 그 아래쪽 거는 19168.159.0에다가 마스크가 이거에 해당하는 것 그럴 경우에 뭐 ETH로 보내라 이런 거였는데 디폴트를 추가함으로써 데이터를 통신을 할 때 기본적으로 192.168.159.1로 데이터를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는 ETH0 이더넷으로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지우려면은 DL을 하면 되겠죠? 네, 다시 껐다 켰고 한번 설정이 어떻게 돼 있었나 한번 볼까요? IF config으로 보면은 할당을 알아서 잘해줬고 루트도 보면은 디폴트가 있었죠.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192.168.159.2였네요. 보통은 이제 맨 뒷자리가 1이어서 1이겠거니 했는데 2였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 됐던 원인을 찾았죠. 이제는 핑으로 잘 되고 핑 google.co.kr 그래서 인터넷은 설정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되고 바꾸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많이 쓰는 것이 라우트 명령에서는 그 add 명령어랑 딜리트로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거 그걸 많이 합니다. 좀 그거를 하면 인터넷이 되거든요. 디폴트 게이트웨이 그래서 지울 수가 있죠. 192.168.159.2에 해당하는 걸 지울 수 있고 없어졌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핑이 안 되는 거죠. 즉 인터넷이 안 되는 거죠. 네, 닿을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뜨는 거죠. 추가하려고 하면 add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netStat이 있습니다. netStat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netStat 명령은 네트워크의 상태를 보는 거죠. NAP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정보가 더 많이 나오는데 잘렸네요. 이렇게 너무 많으면은 레스를 추가할 수 있죠. 그쵸? 여기서 이게 화살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죠. 로컬 어드레스가 뭐고, 이제 외부 어드레스가 뭐고, 포트는 뭘로 통신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NAP에서 이게 프로세스 아이디인데, 아마 윈도우에서는 아까 제가 방금 착각하고 쓴 NA5 해서 5를 쓰는데 옵션을, 리눅스에서는 P를 쓰면은 해당 통신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넘버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PID가 뜨죠. 여기 PID가 뜨고 프로그램 네임이 뜨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크롬 브라우저 이거 PID가 35412라는 PID를 가진 크롬 브라우저는 로컬 어드레스가 이거고, 로컬 어드레스 이건 자신의 IP죠. 그리고 foreign 어드레스는 외부죠. 그래서 이런 IP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433 포트에 연결하고 있고, 내 포트는 3741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이 있는데, 트레이스 추적이죠. 라우트는 길이고, 그래서 길을 추적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지금 네트워크가 트레이스 라우트가 안 깔렸나? 안 깔렸네요. 안 깔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깔아보면 되겠죠? apt get으로. 꽤 많이 쓰는 건데 안 깔려 있었네요. 네, 깔렸죠? 설치가 됐으니까 이제는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트레이스 라우트는 어떻게 쓰면 되냐? 트레이스 라우트하고 그 다음에 IP든 도메인 주소든 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뭘 하냐? 내 컴퓨터부터 이제 google.co.kr IP는 74.12.5.68.94라고 하네요. 그 사이에 거쳐가는 기계들, 네트워크 기기들을 중간에 탐색을 하는 건데, 이 별 표시된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패스해버려가지고 별 표시가 되는 겁니다. 패스를 해버렸기 때문에 별 표시가 나는 건데, 그 시간을 늘려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W 옵션으로 시간을 줄 수가 있나요? 10 정도? 그쵸, 아까는 별이 바로 떴는데 지금은 한 10초 정도 기다리는 것 같죠? 네, 10초로 떠도, 10초로 해놔도 별이 뜨네. 그 다음 명령어로는 ARP가 있습니다. ARP 명령어. ARP 명령어가 있는데, ARP, 이거는 로컬 네트워크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로컬 네트워크 중에서 나중에 네트워크 공부를 하시면은 컬리전 도메인, 이런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이런 게 나뉘어지는데,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내에 장치들을 ARP 요청으로 해가지고 그 답변을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 거죠. 저장을. 그래서 192.168.159.2라는 게이트웨이가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 녀석의 하드웨어 어드레스가 여기 적혀 있네요. 그래서 IP 주소로 통신을 하지만 먼 거리에 있는 장치들하고 IP 주소로 통신하지만은 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을 데이터가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내 컴퓨터에서 이 장치로 데이터가 이동하고, 이 장치에서 이번 장치로 데이터가 이동하고, 그래서 각 장치와 장치, 디바이스하고 디바이스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하드웨어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주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1번의 하드웨어 주소인데, 2번의 하드웨어 주소는 1번이 기억을 하고 있겠죠? 알고 있겠죠? 그래서 1번이 2번의 하드웨어 주소를 이용해서 2번 장치로 보내고, 그래서 IP 주소에 해당하는 목적까지 데이터가 그렇게 패킷이 전송이 되는 거죠.
ns 루크업이 있습니다. ns 루크업. 이건 이제 도메인 네임 서버에서 루크업 요청을 하는 거죠. 확인하는 요청을 하는 건데, ns 루크업을 쓴 다음에 뭐 google.co.kr 이렇게 도메인을 주면은 아래에서 이제 어드레스, 도메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주죠. 그래서 도메인 서버, 도메인이 이 도메인 주소가 어떤 IP에 해당하는지 그걸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도메인 네임 서버가 있는 거죠. 네임 서버. 그래서 네임 서버로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아마도 자기 자신이 도메인 요청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가 봐요. 지금 이 우분투 설정에서는.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ns 룩업 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주소를 줘가지고 이 도메인에 해당하는 IP가 뭐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도메인 하나에 여러 개 IP가 할당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고, 도메인 말고 도메인 서버 요청한 거 말고 내 컴퓨터에 이 도메인은 다른 IP로 연결해라 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바로 호스트 파일이죠. 호스트 파일. 이거는 이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내용을 볼까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는데 이건 IP6고, 관리자 권한으로 수정할 수 있죠. 권한을 보면은, 그쵸?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vim 명령을 이용해서 바꿔볼까요? 자, 여기서 127.0.0.1 이 IP 대신에 로컬 호스트라는 도메인을 쓸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ns 룩업으로 google.co.kr 구글의 IP가 이건데 이 IP를 붙여넣기 해서 이 IP를 www.naver.com으로 인식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장을 해버리면 그렇게 인식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도메인 네임 서버에다가 해당 도메인이 IP로 어떤 IP인지 요청하기 전에 컴퓨터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호스트스 파일을 먼저 살펴보기 때문에, 저 네이버닷컴 했는데 이제 구글이 떴죠. 다시. 그래서 호스트스 파일에서 IP 주소를 가져와서 거기로 연결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메인 네임 서버, 어느 도메인 네임 서버에다가 IP 주소를 이 도메인이 어떤 IP인지 물어볼 건가. 그래서 DNS죠. DNS 서버를 기록해 두는 곳이 있습니다. etc의 resolve.conf라는 파일인데, 이 파일인데요. 이걸 또 수정을 한번 열어볼까요? 수정 고고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임 서버가 자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임 서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퍼블릭 네임 서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임 서버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ns 룩업으로 할 때 저 8.8.8.8이라는 네임 서버에다가 물어봅니다. google.co.kr이 뭐냐? 그래서 74.125.68.94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핑 google.co.kr 이런 식으로 해서 핑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바꾸지 못해서 IP 주소를 얻지 못해서 핑 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ns lookup으로 google.co.kr 해서
IP 주소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google.kr 이렇게 했는데 핑이 안 된다 라고 하면 ifconfig으로 보세요. 봐가지고 일단 주소가 제대로 있는지를 봐야 되고, 자신의 주소가 있는지를 보고 업으로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루트를 봐서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를 봅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가 있죠. 그래서 핑을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해봅니다. 159.2. 그래서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핑이 안 되면은 만약 대문이 없는 거죠. 집에 대문이 없어서 데이터가 밖으로 못 나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설정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경우에 만약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로는 핑이 되는데 뭐 구글로는 안 된다. 그 경우는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랑 인터넷이랑 연결이 끊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래서 이렇게까지 네트워크 기본 명령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많이 쓰는 명령어가 이제 nmap인데요. nmap 전 시간에 설치를 해가지고 있네요. 전 시간에 예제로 설치를 했죠. nmap이란 것은 네트워크 스캐너입니다. 네트워크 스캐너인데 커맨드로 할 수도 있고, 커맨드로도 할 수 있고, 보면은 젠맵이라고 해서 GUI 환경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커맨드를 알려드리면은 일단 명령어가 nmap 이렇게 있고, 일단은 핑 스캔이 있습니다. 핑 스캔 명령어를 보면은 여기 있죠. 핑 스캔. 그래서 SN 옵션이죠. 그래서 SN 옵션을 주고 뒤에다가 IP를 주면 되는 거예요. 게이트웨이를 스캔해야지. 네트워크 밖을 스캔하는 건 아직, 원래 법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은, 그쵸? 핑 스캔을 하면은, 호스트가 살아있다, 호스트 업,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핑 스캔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가장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UDP 스캔도 있고, TCP, SYN 스캔, 커넥트 스캔, ACK 스캔, 윈도우 스캔, 마이몬 스캔, 이렇게 여러가지 스캔이 있는데, 기본 스캔은, 기본 스캔 옵션이, 기본 스캔은 이 ST 커넥트가 이게 기본 스캔, TCP 스캔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ST가 기본 TCP 스캔이고, 시간은 꽤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그래서 TCP 포트가 53번 포트가 열려있다. 이런 간단한 정보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T는 TCP 기본 스캔이고, U는 UDP 스캔인데, 루트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루트 권한이 필요한 기능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네. 오래 걸리는데, 포트가 모두 닫혀있다고 이런 식으로 뜨네. 열려있는 게 없었나 보다, UDP는.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그냥 TCP 스캔 같은 거, 그냥 스캔은 보통 방화벽 같은 데서 막아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캔 우회 옵션들이 있어요. TCP에서 보면은 SYN 스캔이라던가 ACK, 윈도우 스캔, 마이몬 스캔, 이런 여러가지 스캔 있고, 또 TCP 널, FIN, 그리고 엑스마스 스캔, 이런 여러가지 스캔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스캔으로 이제 SYN 스캔을 하면은 어떤 것이 대문자 S 옵션을 주면 되겠죠. 이것도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네.
그래서 이 SYN 스캔은 네트워크를 배우시고 나서 이제 소켓, 로우 소켓이라던가 이제 패킷 헤더 같은 거를 배우시면은 뭐 3웨이 핸드쉐이크 있어가지고 맨 처음 과정이 SYN 과정 해가지고 그 과정만 딱 해가지고 상대방이 내가 SYN을 보낸 다음에 상대방이 ACK랑 SYN을 또 보내면은 열렸다 막 그러지 않고 RST 패킷을 보내서 이제 강제로 연결을 종료하면은 닫혔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한 스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유용한 옵션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문자 O는 Enable OS Detection 해가지고 운영체제를 때려 맞추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A도 있습니다. 대문자 A 옵션은 OS 디텍션하고 이제 버전 뭐 여러가지 트레이스 루트 기능 아까 배운 거죠. 그것도 하고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A 옵션을 하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스캔한 것 결과가 나왔네요. 스캔한 것 결과가 나왔는데 보면은 어그레시브 OS 캐스트 그래서 OS 추측하는 거 윈도우 OS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VM웨어를 돌리고 있는 컴퓨터가 윈도우기 때문에 얼추 맞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스캔도 했고 아닌가? 여기서부터구나. 여기서 스캔도 했죠. 스캔도 했고 맥 주소도 뭐 얻어왔고 네트워크 거리는 하나다. 트레이스 루트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